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눈보라 속의 도넛 상자. 2018년 1월 캐나다 온타리오 주 티미스에서는 도시 전체가 얼어붙는 대형 한파가 닥쳤다. 영하 40도에 가까운 날씨는 사람들의 숨조차 얼게 만들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도로 위를 걷는 것조차 꺼렸다. 그런데 그 얼어붙은 하루, 작은 도넛 상자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그날 오전 평소처럼 지역 경찰서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노숙자 쉼터에 음식과 담요를 배달하러 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상청에서 발표한 블리자드 경보로 인해 대부분의 봉사자들이 오지 못했고, 나 혼자 트럭을 몰고 나가게 되었다. 눈은 계속해서 쏟아졌고 시야는 점점 좁아졌다. 손이 시려 핸들을 놓을까 싶을 정도였다. 그런데 눈앞에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한 남자가 무릎까지 빠지는 눈밭을 헤치며 걷고 있었다. 얼굴은 목도리로 가려져 있었지만 몸을 잔뜩 웅크리고 걷는 모습이 몹시 위태로워 보였다. 나는 트럭을 멈추고 창문을 열었다. 어이, 어딜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그는 잠시 멈춰 서더니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종이 상자를 들어 보였다. 도넛 박스였다. 그리고 헐떡이며 말했다. 병원이에요. 제 친구가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밤새 근무했거든요. 도넛이랑 커피 사다 주는 길이에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 눈보래, 그 작은 도넛 상자 하나 들고 병원까지 걸어간다고. 차도 없고 그냥 가면 되죠 뭐.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이 그렇게 가슴을 치는 줄 몰랐다. 나는 그를 트럭에 태웠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다. 병원 도착 후 그는 커피가 담긴 보온병과 도넛 상자를 간호사 휴게실로 들고 들어갔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잊을 수 없었다. 피곤한 표정의 간호사들이 그 상자를 열고 깜짝 놀라며 웃기 시작했고, 그중 한 간호사는 그 남자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그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고, 그녀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 병동에서 밤샘 근무를 서고 있었다고 한다. 그날 그 도넛 상자는 단지 도넛 이상이었다. 그건 한 사람의 정성, 친구를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눈보라 속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진심이었다. 며칠 후 그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눈보라 속의 천사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고, 나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 사람은 도넛 상자를 들고 있었지만 사실은 마음을 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도 그날 이후 누군가에게 따뜻한 도넛 같은 존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세상은 여전히 춥고 바람은 거세지만 누군가가 건네는 작은 상자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아니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날 분명히 배웠다. 작은 진심은 가장 험한 길도 따뜻하게 만든다. 이 수필은 얼어붙은 눈보라 속에서도 친구를 위해 도넛과 커피를 들고 걸어간 한 남자의 따뜻한 행동을 통해 진심 어린 배려와 우정이야말로 어떤 추위도 녹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목 그날의 산책. 2018년 9월 몬트리올의 저녁은 사뭇 선선했다. 나무짚은 점점 노랗게 물들고 있었고 해는 빠르게 기울었다. 나는 퇴근길에 늘 그렇듯 동네 공원을 지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바쁘게 걷던 그때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한 노인을 보았다. 긴 바지를 입었지만 상의는 얇은 셔츠 한 장뿐이었고 주름진 손은 덜덜 떨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하고 멍해 보였다. 노인은 앞에 놓인 작은 쪽지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나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말을 걸었다. 추우신데 괜찮으세요? 그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다. 그러나 대답 대신 중얼거리듯 말했다. 아내가 데리러 온다 했는데 안 와요.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직감이 왔다. 치매. 그리고 길을 잃은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다. 그리고 물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장피에르라고 답했다. 쪽지를 보니 떨리는 송글씨로 전화번호 하나와 주소가 적혀 있었다. 나는 즉시 전화했다. 전화를 받은 건 다급한 목소리의 여성, 그의 딸이었다. 하느님, 아버지요? 찾고 있었어요. 잠깐 눈 돌린 사이에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나는 기다리는 동안 장피에르 씨와 함께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그는 걷다 멈추길 반복하며 옛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기 우리 아내랑 처음 데이트한 곳이에요. 그때는 나무가 저만 했죠.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마치 그를 위한 시간을 멈춘 듯 모든 것이 조용하고 느리게 흘렀다. 10분쯤 지났을까? 한 여성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숨이 차면서도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아버지. 장피에르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더니 조금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딸, 왔구나. 그 짧은 장면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치매는 기억을 잃게 하지만 사람의 온기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불안한 저녁 산책이 누군가에겐 영원히 잊지 못할 감사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 그날 이후 나는 종종 공원 벤치를 지나며 생각한다. 내가 서두르지 않았더라면 그 산책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다시 다짐한다. 세상엔 아직 누군가를 위한 잠깐의 멈춤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은 잊혀질 수 있어도 따뜻함은 길을 잃지 않는다. 치매로 길을 잃은 한 노인을 돕는 평범한 이웃의 행동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존재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상기시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는 것은 대단한 영웅심이 아니라 그저 발걸음을 잠시 멈추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제목 9살의 제설차.
2018년 12월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기록적인 폭설에 휩싸였다. 학교는 휴교했고 거리엔 눈이 무릎까지 쌓였다. 사람들은 대부분 집 안에 머물며 창밖에 눈을 바라볼 뿐 누군가 도로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날 아침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이웃집을 바라봤다. 할머니 홀로 사시는 집이었다. 한동안 불도 켜지지 않고 현관 앞 눈은 치워지지 않은 채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걱정이 되려던 찰나 그 집 앞에 작고 노란 외투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우리 아들 루카였다. 고작 9살짜리 루카가 어디서 끌고 왔는지 장난감보다 조금 큰 빨간 삽을 들고 눈을 퍼내고 있었다. 무릎까지 쌓인 눈에 몸이 반쯤 묻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 삽 한 삽 작은 팔로 눈을 밀어냈다. 나는 얼른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 루카, 왜 여기 있어? 그는 조금 헐떡이며 그러면서도 해맑게 대답했다. 엄마, 할머니는 혼자잖아. 배달 아저씨도 못 들어오고 병원도 못 가잖아.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따뜻한 커피보다 훨씬 더 가슴을 드는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말없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함께 삽을 들었다. 작은 눈삽 2개가 만들어낸 길은 곧 이웃집 현관까지 이어졌다. 그날 오후 할머니가 집에서 나왔다. 작고 맑은 얼굴에 흐르는 눈물은 참기 어려워 보였다. 그녀는 우리 앞에 서서 아이의 손을 잡았다. 넌 천사야, 루카.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진 널 본 건 처음이야. 루카는 수줍게 웃었다. 그냥 제설차가 안 와서요. 이웃들은 루카의 행동을 알게 되었고 몇몇은 삽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누군가는 쿠키를 나눠주고 누군가는 창문을 닦아주었다. 작은 아이 하나가 만든 제설의 물결은 그렇게 동네를 하나로 묶었다. 선한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길을 만든다. 작고 어린 아이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마을 전체에 따뜻한 연쇄 반응을 일으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대야 할 제설차는 정부나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작고 순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손길이 모이면 큰 길이 되고 그 길은 결국 모두를 살립니다. 제목 버스에 핀 작은 용기. 2018년 겨울 노스밴쿠버의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다. 버스 안은 퇴근길 승객들로 가득했고 밖에는 가랑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날도 평소처럼 240번 버스를 운전 중이었다. 라디오에선 캐롤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승객들은 무심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정류장에서 한 남자가 탔다. 그는 낡은 파카를 입고 손에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노숙인의 모습이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알아차렸는지 살짝 뒤를 돌아보며 속삭였다. 나는 그런 시선을 애써 외면했다. 그가 탄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백미러를 통해 그가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다. 맨발이었다. 영하 10도에 가까운 날씨였고 그의 발은 벌겋게 얼어 있었다. 난 순간 마음이 조급해졌다.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정류장에 멈추는 순간 나는 마이크를 잠시 끄고 자리에 일어섰다. 주머니에서 양말 한 켤레와 가벼운 겨울용 신발을 꺼냈다. 사실 예비용으로 항상 트렁크에 넣어두고 다니던 것이었다. 내 가족이나 동료에게 주려던 것도 아니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마음 하나로 넣어뒀던 것.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자리로 다가가 말했다. 이거 제가 새로 산 건데요. 발이 너무 추워 보여서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봤다. 두 눈엔 눈물인지 추위 때문인지 모를 반짝임이 있었다. 손을 내미는 것이 망설여지는지 고개를 숙이며 받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신발을 신고 양말을 신었다. 버스 안은 순간 조용해졌다. 핸드폰을 보던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어 그 장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박수가 터졌다. 작은 박수, 그러나 진심이 담긴 박수였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남자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날의 버스 안장면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단지 신발 하나를 건넨 일이었지만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도움은 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임을. 선의는 계획이 아니라 준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가장 평범한 순간에 피어난다. 한 버스 기사가 자신의 작은 준비가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사람들 중에도 따뜻한 신발 한 켤레보다 더 절실한 것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심은 거창한 말보다 조용한 행동에서 빛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